서주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1589년 명만력 17년 기축년 일식을 하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장훈이 제변을 만나 수성해야 한다는 뜻을 아뢰니 의당한 일이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0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번호의 중추 효정이 금화현에 도착하자 현감 서인원이 그의 진바리를 수색하여 헛각 몇 개를 발견해내고 그를 구류시킨 뒤 감사에게 보고하여 계문하자 조정이 의논드렸다. 효정은 번추 중에서도 강량한 자인데 만약 사소한 일로 구류시켰다가 분노한 말을 마구 바라게 되면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할 것입니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0일 무 두 번째 기사 경성 판관 황붕이 그의 어머니가 현재 태인에 있으므로 한번 만나본 뒤에 부임하겠다고 상소하니 소원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상참 뒤에 조강에 나아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병사 정원상의 졸기 입게 하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조판서 이양원이 공론을 무시하고 모두 차일을 일체 사정에 의해 처리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강원감사의 계본에서 말한 것에 대하여 아뢰니다. 효정에게 자헌의 품직이 주어졌는데 외방에서 마음대로 구려하는 것은 좀 미안한 것 같으나 감사가 구려한 것은 사체에 적절한 것입니다. 본도의 도사가 잘 계유하기 위하여 이미 내려갔으니 다시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은 도사의 첩보를 나 장계를 기다려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진씨의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고 입게 하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석강에서 황정욱이 아뢰었던 윤홍렬의 옥사를 대신들과 의논해야 한다는 것과 면목에 두르는 혁대 제도를 북경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입해 오도록 하는 일이며 정언지가 아뢰었던 상번한 군사를 도총부가 자주 접근하지 말아서 침학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또 송은신이 아뢰었던 유희춘이 찬한 천해록에 대해 지피를 지급하여 정사하도록 한다는 일과 시전 교정 운석을 본관에 내려 교감 중초한 뒤에 환입해야 한다는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혁대 문제는 예조에 문의하고 천해록은 직접 찬하지 않은 하나의 잡기로 사사로 잊어버릴 것에 대비한 것뿐이다. 접대 우연히 보니 불경하고 황자판설도 그 사이에 가끔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만약 전사하여 후세에 보인다면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것이 혹 유경의 본의가 아니겠는가?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병사 성은길이 신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잘 조리하면서 행공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시로 23권 선조 22년 1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야인에게 몰래 궁각을 매매한 고직과 통사 및 잠상인을 의금부에 하옥시켜 추구하고 동평관 별주화와 그날 수직한 부장 및 진바리를 조사할 때의 당해관을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무신을 불차 채용한다고 하자 이 산에는 송인갑, 성천지, 이순신, 이명하, 이빈, 신할, 조경은, 심수경은, 이경, 신할, 이용준, 박진은, 유홍은, 이혼, 왕경주, 이용준, 변응성, 유몽경, 유연, 정언신은, 송인갑, 성천지, 이순신, 이명하, 이시연, 한인재, 이언함, 정담, 김당을, 윤탁연은 유희선, 이종장, 안성을, 강섬은 유영, 정눌, 문몽헌, 김경로, 정발, 정득별, 변협은 조경, 신할, 이봉남을, 이진은 신할, 김순, 변응성을, 최원은 이경, 전협, 신립은 최미수, 변응성, 변응정, 이지시, 정현농, 이범을 추천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월 2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화성뒤 윤선각의 차자를 올려 세자를 책립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발락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월 2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동지사 서장관 윤호의 졸기 순안현에 들어가와 병사하니 상이 별치부를 명하고 분상하는 자제들에게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게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평안 감사 윤두스가 서장을 올렸다. 천복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왕자군의 노복이라 칭탁하고 호조의 허위 문서를 올려 함종현의 주민들의 소금을 구워 이익을 거두는 땅을 모조리 절수받아 주민들로 하여금 생업을 상실하게 하였으니 그 원한을 환수하소서. 함종현령 김광옥은 허리멍텅하게 이를 절수해 주었으니 파출하소서.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정탁이 숙배를 드린 뒤 사직을 청하였다. 세 차례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조화성뒤 윤선각을 덕지에 의하여 상주 목사로 유성룡을 병조 판서로 정은신을 우상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우리나라 종계가 변무되고 대명회전 일책을 지례 청하여 반급받았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경사이지만 나머지 부족한 권질은 끝내 반급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내복과 다름없이 보면서도 대명회전만은 중국의 모든 기밀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반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왜 이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더욱 온당치 못하다. 당초 예부에서 제청하여 주에 보내겠다고 말하였고 황제의 성지에도 반급하지 말라는 명이 없었으니 금년 성절사 행차에 이를 가지고 말하고 사리에 의거하여 예부에 지청하는 것이 좋겠다. 설사 응하여 주지 않더라도 지청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한 권을 가져온 뒤로 전지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를 심상하게 보아 한 번도 자청하지 않는다며 그 사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를 승문원에 이르라.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점차 이전과 같지 아니하여 사신이 일단 들어간 뒤에는 마치 죄선을 수감하듯 하고 있으니 사체에 미안하다. 이 어찌 예부에서 아는 일이겠는가. 다만 나의 젊은 제독의 무리가 사체를 알지 못한 소치이다. 먼 나라 사람을 대우하는 뜻이 없으니 이 또한 이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한 역대 황제께서 우리를 4번과 똑같이 간주하여 조금의 혐의도 없었고 무기를 휴대한 채 아무 패단 없이 왕래한 지가 지금 200년이나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무기를 관문에
유치시켜놓고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니 이는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것이다. 드디어 속여 빼앗아 놓는 배당까지 발생하였으니 이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 또한 이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신으로 하여금 글을 올려 주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시패에 대한 자자를 입게 하니 답하였다. 제변이 무상의 조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자자를 보니 참으로 가상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상 유전이 숙부의 한뒤에 사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수상에 적합하니 사직하지 말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의 시패에 대한 자자를 입게 하니 답하기를 자자를 보니 참으로 가상하다. 나 역시 쑥맥은 아니니 반드시 윤선각에게 농락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날에 올린 윤선각의 자자에 어찌 들것만큼인들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종사의 만년지계를 위한 것으로 딴 사람은 거론하기 어려운 일을 거론한 것입니다. 삼가 사관원에 답하신 것을 보건대 그 사기가 불평스럽고 준엄함이 너무 과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에 유포되면 인심이 저상하여 바른 말 하기를 경계하고 입을 다무는 풍조가 형성될 것이니 이는 국가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신시 유시의 회의에 양의가 있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10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우상 정은신이 숙배한 뒤에 사직을 청하였다. 세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1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오시의 흰 무지개가 해를 깨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1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장원이 제변에 대해 공구수성하기를 청하니 아랜 뜻이 옳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2월 1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영상 유전과 좌상 이 사내가 제변에 책임을 지고 사직을 청하였다. 두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3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공조 참판 윤근수가 아뢰기를 성전에 표문을 올리는 일을 4월로 정하였는데 노비가 미처 돌아오지 못할 것이므로 예조가 발마하여 재촉할 것을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다만 주장할 일이 또 있으니 주청하는 규례에 따라 비송할 일을 행문 이첩 중에 첨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3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호조판서 윤탁연은 탐호하여 육경의 자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러 날 농기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3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윤탁연이 신병으로 세 차례 사직을 청하니 채직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3월 28일 을한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기공 등이 소소한 술자리에도 끌려가 명령에 따르기에 필요하여 지탱할 길이 없으니 앞으로 대소 조관들의 그 부모를 위한 헌수를 제외하고는 술자리에 일체 보내지 못하도록 승전을 받들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3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관원과 유생에게 종주를 보였다. 생은 성호선이 수위를 차지하였는데 전시에 직부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성질사의 배표하는 날을 처음에는 4월 26일로 정하였다가 국기의 재개일이 겹친다는 예조의 공사에 따라 다시 물려서 정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각도의 역질이 크게 발생하여 경기는 부교리 송언신을, 함경도는 수찬 권협을, 충청도는 은교 홍진을 보내 취재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 홍문록에 한준겸, 유영경, 윤승훈, 조정, 임몽정, 정경세, 신식, 정혁, 윤담무를 뽑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편허한 증상으로 경락에 침을 맞았는데 전형감 김윤세가 침을 넣고 약방 제조 등이 입시하였다. 생원 진사를 이날에 방방하려 했는데 상이 침을 맞음으로 인하여 날짜를 물려 시행하기로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1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이 두 차례 침을 맞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권극례를 특지에 의하여 판윤으로 정윤복을 대사헌으로 김찬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8개군 정종영이 노병으로 차자를 올려 향리로 들어가기를 청하니 상이 연호하고 말과 아울러 본도로 하여금 식물을 제급하게 하였다. 그가 하직하는 날에는 아닥의 일자와 호초 일두를 하사하고 아울러 문 밖에 어지를 내리고는 이어 전교하였다. 인견하고 싶으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므로 그만둔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4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상감사가 서장을 올렸다. 이날 6일에 합천 초계 일대 우박이 왔는데 큰 것은 비둘기 알만하고 작은 것은 새 알만하였으며 또 밤새도록 서리가 내렸습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5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옥당이 조헌의 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니 답하였다. 전후에 차자를 보건대 참으로 많은 애를 쓴 것이 가상하다. 그러나 조헌에 대한 의논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내가 이미 조헌의 말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조정의 제공은 무엇을 혐의하는가? 다만 제공의 언론은 힘써 그 중도를 다하고 대처는 힘써 그 공정함을 다하여 어진 것은 어질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여 주기 바란다. 아침 저녁으로 국사를 힘써 인심으로 하여금 스스로 복종하게 한다면 조헌의 광돌한 말 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렇지 않고 찬출하기만을 일삼는다면 지금 조헌에게 주의를 준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조헌과 같은 자가 또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5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조헌의 일에 대해 논개하니 양사에 답하였다. 3사에서는 조헌을 이미 귀괴로 간주하고 있다. 대저 귀괴가 대냐대도 모양을 나타내어 대들보에서 휘바람을 부는 등 그리낌없이 행동하여 집안 사람을 욕하고 꾸짖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어찌 서로 따지며 화를 낼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팔을 걷어붙이고 떠들어 여러 날 시끄럽게 군다면 보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니 임금된 자는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면 그만이다. 대저 조헌은 하나의 필부이다. 즉시 찬출을 명하여 다른 사람이 붕괴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이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서로 인하여 잔극을 가한다면 사람들의 의심은 물론 후일의 폐단을 야기시킬 것이니 이 점을 헤아려야 한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5월 3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조헌의 일을 논개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5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삼공의 뜻으로 사인이 아뢰기를 언관들이 조헌을 논개한 것은 필시 조정의 체면을 위한 것이나 신들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헌의 말은 진실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온 조정을 모함한 것이 비록 막대한 죄이나
취죄하지 않은 것 또한 성상을 포용하는 도량입니다. 그를 찬출에 처한다면 이는 온당치 못할까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러나 찬출의 명이 이미 내렸으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5월 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훈을 길주 영동령의 역에 정배시켰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5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조헌의 찬적이 온당치 못하다고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조정의 공론에 따랐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5월 2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권극례를 리조판서로 삼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우 동래 김효원을 전한에 주의하였다. 정청 판서 권극례에게 전교하였다. 경이 겨우 정경에 올랐다가 바로 전장에 제수되었으니 정사는 사이에 항상 신정을 기하라. 나는 벌시 은정이 부족하여 하루아침에 군신의 의가 결렬될까 염려된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도목정사를 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제상의 작위는 임금이 덕 있는 이에게 내리는 명기이므로 까닭없이 경솔히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교화를 잘 선포하여 또렷한 성과가 있으면 승진시키고 표창하여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까닭없이 벼슬을 받은 날에 다시 승절시키고 있으니 그 정체에서 어찌 전도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충청감사 이 노에게 가한 가선의 품계를 다시 개정하셨소 하니 답하기를 적절한 승진이니 번거를 고집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알기를 사도시정 안황이 사친의 관계로 하루아침에 삼품 정직에 뛰어올랐으니 정치의 전도됨이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모두 해계하게 여기고 있으니 다시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직을 주어도 무방하다. 어찌 논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4일 기현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 전일에 아뢰었던 안황의 품직 개정에 대해 다시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4일 기현 두 번째 기사 우승지 이유인이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그늘에 북도에서 영적의 변을 3차례나 치게 하였는데 우리나라 군민 중에 포로가 된 자가 무려 20여 명에 이르고 두 축이 그 다음이며 보장까지도 구타를 당하여 해를 입었으니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날뛴 그 작태는 너무도 통분하고 위엄이 꺾이고 나라를 욕되게 한 수치를 한 번 씻어 버릴 길이 없습니다. 대저 이 족도는 비록 산밖의 도저리기라 할 수 있으나 정성, 파오, 달호도, 앙심을 품고 서로 왕래하며 순치의 형상을 이루어 우리의 모든 동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모든 불악과 공마에 일시에 함께 출동한다면 노략질만 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환이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니 우리로서는 방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도내 각업의 건장한 관노나 잡류군 등을 10분 정밀히 뽑아 산보 중 외롭고 위험한 곳에 적절히 나눠 배치시켜다가 정병이 입송된 뒤에 체환시키는 것이 기이에 부합될 것입니다. 또한 경성부는 6보의 요충지에 해당되어 그 추격하고 지원하는 책임이 다 판관에게 있는데 이전에 무장은 백성을 탄압한다는 의논을 잘못 꺼내어 백면서생에게 이 같은 중책을 맡겨왔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적을 거둔 적이 없고 가만히 앉아서 기일을 상실하고 나였으니 판관 황봉을 채차하고 무변 중에 재략이 구비하여 우후가 될 만한 자를 차출하여다가 만개가 되어 성적이 있으면 의례 승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만나고 또 신곡이 나오지 아니하여 원성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잡류나 정병을
독려하여 들여보낼 수 없고 황붕 또한 반드시 채차할 것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미 아뢰었던 안황의 품직 계정에 대해 다시 아뢰니 답하였다. 내가 비록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어찌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일을 자행하겠는가. 사체로 보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간언에서 어찌 내가 꼭 따르지 않을 줄 알고 이같이 농계하였겠는가.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다하기 위해 하는데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이를 논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날 서로 고집을 세운다면 손상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잘 잠작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상감사 김수가 서장을 올렸다. 군의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3일 술시에 비바람이 마구 몰아쳐 백성 전수윤의 집 앞의 늙은 뽕나무에 벼락이 쳐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아 물을 뿌려 껐다고 하니 비상한 재변입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7일 의민 첫 번째 기사. 국기의 재개가 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국기가 있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제학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노모와 헤어진 지 이미 1년이 가깝습니다. 지금도 내 병이 들었다 하니 속히 내려가야 할 듯합니다. 신이 내려간 본 뒤에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신이 맡은 문영의 직책은 딴 서관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또 다음 날에 동지사가 가지고 갈 문서도 있으니 신의 대제학 직책을 해임하고 적합한 사람을 가려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솔히 채직시킬 수 없으니 대제학은 사용치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6월 3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선의사 이덕형이 서장을 올렸다. 현소 동당이 과 부관 승 대마 도주의 제2자 평의지와 시봉성 서준 등 정관이 반당 8명을 합하여 모두 25명을 거느리고 나왔는데 부관 평의지는 말에 사설의 진상하는 안장을 갖춘 말 한 필과 잔물에 대하여 품질을 살펴보기 바란다 하였고 계긴의 말에 이번에는 오직 통신을 위해 나왔다고 하기에 신이 별폭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은 사사를 살펴볼 수 없으니 조정에 품하여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상감사 김수가 서장을 올렸다. 도내의 한제가 심하게 들어 명년의 황정이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강원감사 유영길이 서장을 올렸다. 도내의 역질이 발생하여 금화, 홍천, 안협, 횡성, 영월, 회양, 인제, 양구, 평해, 간성 등의 고을에 앓거나 사망한 자가 속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황해감사 한준이 서장을 올리기를 도내의 역질이 발생하여 곡산, 안악, 우봉, 강령, 강읍, 도산 등 고을에 앓거나 사망한 자가 속출하고 있어 극히 염려가 됩니다 하였는데 예조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왕씨의 주 사자에 대해 대신에게 문의하여 낱낱이 서게 하라 하였다. 영상이 의논드리기를 대수가 가깝고 자손이 많은 자로 정하여 차례로 의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좌상은 의논드리기를 왕녀가 만약 효은 태자의 종손이면 의당 높게 의망해야 하고 왕희글 역시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므로 그 자손을 의당 높게 의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조가 참작할 일입니다 하고 우상은 의논드리기를 신등은 그 심화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왕녀가 비록 종손이라 하더라도 만약 향손이면 높게 의망할 수 없고 왕희가 만약 명성이 있었다면 높게 의망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판부사 김모는 의논드리기를
이는 해조가 참작할 일이지만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 중에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영상의 말이 옳다. 여조의 향사가 중간에 끊겨 비류에게 향사된 지 지금까지 49년이니 이는 큰 변괴이다. 왕혼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다시 바로잡았기 때문에 여조의 향사가 이제 다시 이어져 흥복의 공로를 이루게 되었으니 그 조상을 기뻐하며 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 5명 중에 3명은 없고 왕훈이 수위인데다가 자손까지 많으니 그가 가장 적합하나 나이가 늙었고 왕휘는 그 자손이 미약하다. 5명 중에 누가 의거에 앞장섰던가 이를 알고 싶으니 예조에 이르라 하니 예조가 회개하기를 상은하에 앞장선 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왕훈 등 불러 자세히 캐물은 뒤에 서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어 비만기를 내려 정교하기를 누가 합당한가를 다시 대신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영상이 의논드리기를 신의 뜻은 이미 예관이 문의하러 왔을 때 말하였습니다 하고 조화상은 의논드리기를 선교가 지당하십니다. 왕후는 자손이 번성하고 왕휘는 사람됨이 묻어나여 사람들이 모두 봉사에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고 우상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같은 자손이라 하나 봉선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므로 잘 가려서 맡겨야 합니다 하고 김귀영은 의논드리기를 왕씨 집안의 대수가 대개 비슷하고 사람됨의 여하를 일체 알 수 없으니 신은 성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왕훈의 노망 여부를 정원이 직접 불러서 살펴보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즉시 불러보았는데 비록 백발이기는 하나 그와 말을 해보니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숭이 전 봉사자를 왕훈으로 낙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근래 사정이 성행되고 공도가 침체하여 저번 도목정사에서 주의하는 사이 잘못 사정에 따르는 기미가 있어 용잡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변방의 장수를 차출하는데도 인물을 가리지 않고 숫자만을 채우므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이조와 병조의 당상 생낭청을 아우러치고 하소서. 율봉 찰방 이치는 위인이 범람하고 처신이 추루하며 전옥서 참봉 정억령과 시영 찰방 윤천석은 혹은 청탁하 혹은 인척으로 요행이 벼슬을 얻었으니 아울러 채차하고 제포 만호 이응남은 먼 지방의 미천한 사람으로 별로 쓰일만한 재주도 없는데 분주히 주선하여 본진을 맡았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라감사 이광이 서장을 올렸다. 지난 5월 초순 이후로 일체 비가 오지 아니하여 천원이 다 고갈되고 습지도 모두 말랐는가 하면 높고 건조한 땅은 이미 불길이 지나간 듯하고 혹은 청색 혹은 백색인 두 잠잔 누에만한 황충이 날마다 더욱 번져서 식물의 뿌리를 먹어 말라 죽는데 전주, 광주, 영광, 임실, 김제, 태인, 무장, 무안 등 고을이 대체로 다 그러합니다. 금년의 가뭄은 근고에 없던 바이니 명년의 구황 정책에 대하여 미리 조처해야 하겠습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우승지 이유인이 예조의 말로 싸르기를 왕희가 왕씨의 사선으로 모칭하여 전조의 선왕이 비리의 제사를 받은 지 50년 가까이 되었으니 인륜의 변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왕혼 등의 호소로 이미 개정되었으니 취재하고 하여 고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재물을 정결하게 가지고 헌관을 차정하여 취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계목에
향사하는 예에 있어서는 구습에 젖어 법을 위배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향촉을 전하는 석에는 사직 연년전 종묘의 헌관도 오히려 손수받들고 홍례문에 이르러 향배 서리에게 전해줍니다. 향촉은 다 같은 것인데 혹은 건정전에서 혹은 홍례문에서 전해져 그 예모가 같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일시 우연한 소치에서 나온 것으로 사체가 온당치 못하니 이후부터는 본서례에 의거하여 건정문에서 전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선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 충청 경상 삼도에 든 금년의 가뭄은 근거에 없었던 것으로 여름이 다 가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여 백곡이 말라 적지 천리에 추수의 가망이 없어 백성들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으니 보고 들으면 너무도 비참합니다. 재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비록 규례이기는 하나 이처럼 큰 흉년이 들었을 적에는 변통수를 쓰지 않을 수 없으니 하삼도에 파견할 경찰관을 중지시키고 어사를 별도로 보내어 조금의 폐해라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적인을 체포하거나 작물을 수색해 내는 일이 사족의 집에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계달하는 것이 전례의 규칙인데 저번 형조판서 이우직의 집에서는 저희 마음대로 포위하여 수색하고도 끝내 입게하지 아니하였으니 보고 들음에 해괴합니다. 우 포도대장은 추구하고 종사가는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삭주부사 서득우는 중병을 앓고 있어 부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연변의 큰 고을을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속기 채차하고 부령부사 이호는 전에 단천 군수로 있을 때 무오를 잘못하여 백성들이 이산하였으니 자목의 졸렬함이 이미 명백한데 얼마 전에 다시 경원부사에 제수되었었습니다. 그 후 이를 이후로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으니 육진같이 중요한 곳에 다시 제수해서는 안 되는데 저곳에서 채직시 이곳에 제수하였으므로 여론이 해괴하게 여기니 채직하소서. 훈련판관 이정충은 새로 중한 논박을 받았는데 급급히 서용할 필요가 없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이호는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 시기이니 재직시킬 필요가 없고 이 정충은 본직에 환원시키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양주 유생들이 소를 올려 서원의 사액을 정하니 전교하였다.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나 사액까지는 필요치 않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평안병사의 서장에 만포진의 보고에 의하면 건주의 피인 동평자 등 18명과 동해구의 16명 및 동다지 등 48명의 기수내 와서 말하기를 좌위 추장 노울 가지 형제가 건주의 추장 이이난 등을 휘하로 만든 뒤에 노울가치는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그 아우는 선장이라 칭하면서 궁시 등의 물건을 많이 만들고 그 군사를 사운으로 나누었는데 제1은 환도군, 제2는 철태군, 제3은 고치군, 제4는 능사군이라 하여 가끔 연습을 하고 군호를 협제하여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수를 주고 명령을 어기는 자는 머리를 베면서 장차 중국을 상대로 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였는데 소위 군호의 말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주의를 거느리고 와서 복종하였고 온과 위는 복종하지 아니하여 서로 공격을 가하고 있으니 노을 가치의 사나운 상태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인들이 총병관에게서 많은 금은을 받았으니 중국에 보복하리라는 설은 무리인 듯 하지만 우리로서는 사전의 준비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가 오랜 태평 속에 모든 방비가 극히 허술하니 조정은 10분 상냥해서 저쪽 변방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했는데 이를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선의사 이덕형이 서장을 올렸다. 대마 도주의 별견선이 뒤이어
공작 한 상을 보내왔는데 장수 찰방 이 의정에게 절차에 따라 서울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공작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이 제3의 이득을 위하여 마음대로 강을 건너와 무리를 지어 횡행하고 있으니 뒷날에 반드시 퇴치하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보의 제장들은 그들이 건너는 것을 파악하여 많은 복병을 배치하고 크게 군의를 떨치며 저지시키는 형세를 엄히 보여 우리 국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들의 소행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니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의금부에 낮추한다 하여도 사실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국가가 이전부터 중국 사람을 후대하는 데 유의하였고 연변의 장졸들도 이를 익숙히 보고 들었으므로 중국 사람을 만나면 행여 상할까 염려하여 왔으니 이는 특별히 국법을 두려워해서이고 고의가 아닌 듯하니 아직은 낮춰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 뜻은 진실로 옳다. 다만 진첩을 가졌더라도 들어올 곳이 아니다. 들어올 곳이 아닌데도 몰래 들어온 것을 방치하여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오듯 하게 한다면 방어를 삼가지 않은 주의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이후에 극적의 이 무리가 이를 본받아 몰래 넘어와서 장차 불러들여 객관으로 맞아 대접할 것인가? 이는 군율에 관계되는 일이니 용서하기 어려울 듯하다. 더욱이 지난해 변장을 나국하의 죄로 다스린 뒤에 또 이 같은 일이 생겼으니 이는 알지 못하고 우연히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넘어온 곳의 보장을 모두 나국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영부사 박순의 졸기 이때 영편 촌사에 물러나 있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2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호조 조랑 정기원과 금교 찰방 이 경기가 전번 형조에 있을 때 비변사가 공문을 첨부한 추고해야 할 죄인을 덮어두고 5개월이나 입계하지 않았으니 파직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동지사가 진상할 박물의 짐을 꾸리는 날짜를 24일로 정하였다가 정조실로 인하여 예조가 개품하였으므로 대신 및 정원과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상국을 대하는 예의에 배신의 상사를 이유로 날짜를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2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유구국의 상인 30여 명이 진도에 표류해 왔으므로 다시 중국으로 호송하였는데 동지사편에 딸려 보냈다. 유구국인데 중국으로.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합의 승지 황우안이 비변사의 밀계로 아뢰기를 전번에 하삼도 병수사를 잘 선택하라는 전교를 받고 신들이 상의한 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약간 명에 이르기에 즉시 계달합니다. 그 중에 조대곤, 장의현 등은 이미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으며 경상 우수사 윤사흠도 제주가 용렬하니 아우러 채직하소서. 병수사에 적합한 사람으로는 서드군, 이옥, 이빈, 이혼, 신할, 이경, 조경 등을 대강 서게 합니다. 조치와 주획 등의 사목은 천천히 헤아려 서게 하였습니다. 요중이 되는 고을에 호를 파는 일과 방의사나 조방장 중에 가합한 사람을 골라서 큰 고을의 수령으로 자견할 것을 전교하였는데 남방 연해의 정로에 요충이 되는 열읍에 매우 많고 염려되는 기미가 바로 조석에 있으니 성을 쌓고 호를 파는 모든 방어 도구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조발한다는 것은 지극히 염려되는 일이니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요의 처가 되는 고을 중에 더욱 허술한들을 자세히 심사 계록하여 계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또 큰 고을의 수령을 채차하는 데는
방의사나 조방장 중에 가합한 사람을 골라 차견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다만 낱낱이 적출하는 데는 매우 시끄러울 것이니 나주 목사 윤우신부터 먼저 채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서득운을 전라병사로, 이혼을 우수사로, 신하를 경상 좌수사로, 조경을 제주 목사로 삼고자 한다. 이 옥과 이 경은 본처를 고수해야 하고 이 비는 법만제가 가볍지 않으니 경솔이 수용할 수 없다. 또 이 경록, 이 순신 등도 채용하려 하니 아울러 참작해서 의계하라 하였다. 이순신께서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장령 윤섬이 아뢰기를 전번 객사 중에 외인과 함께 수로를 따라 물품을 가지고 올라온 자가 선산 지역에 도착하자 부사 윤희길이 군의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할 때 전도 군졸이 이전 규례에 따라 말을 달려 지나가니 외인들이 이 때문에 노하여 잔치를 받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윤희길로서는 의당 이를 타이를 잘 조치하여 그 노염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겁을 먹고 어쩔 줄은 몰라요. 사정까지 달려가 애걸하였으니 약함을 보이고 나라를 욕되게 하여 먼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죄가 큽니다. 먼저 파직한 뒤에 추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장령 윤섬이 아뢰기를 근래 변방에서 요망하는 일을 삼가지 않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으므로 호인들이 저희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오곤 하였는데 그들을 혹 잡아 벤다 하더라도 이 다음 말씀의 발단이 반드시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발 등이 쏘아 죽인 호인들이 자비선을 타고 사경의 가을 헌복 건너편 야둔 동구에 유숙하여 며칠 동안 지내어 있었으니 수상이나 수화에 반드시 그들이 지나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변의 진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그 방수를 엄하게 하지 않고 요망을 삼가지 않은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혼도병사는 계문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으니 병사 곽영은 추구하고 호선이 지나간 곳의 변장은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양원이 숙배한 뒤 사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적합하니 사양치 말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석강이 있어 강목의 동시월부터 종회를 시도하다 사도로 삼다는 대목까지 진강하였다. 인문화의 상이 변협에게 이르기를 병가에서 주객의 형세가 같지 않다고 하는데 촉한으로서 본다면 같지 않은 점이 어디 있는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미리 방비하여 편안한 군사로서 필요한 군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객의 구분이 있었는데 촉한은 성을 지키는데 엄하지 아니하여 종애가 갑자기 진입하였으니 이는 복심의 병통으로 촉한이 도리어 계기 된 셈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성을 지키는 데 능하였는데 지금은 일도 지탱하지 못하고 문득 흩어져 달아나기를 생각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인심이 예적과 같지 아니하여 군상을 위해 죽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박서와 김경손이 귀주를 지킬 때 임금은 이미 출항하였는데도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던 것은 다만 인심을 얻었기 때문일 뿐이고 장손이 혼자 고성을 지킬 때 군졸이 다 죽고 20여 명만 남았으나 항복하지 않았으니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인심을 얻지 못하면 어찌 능히 그리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얼몇 년에 이 덕견이 항복했었는가? 그 사실을 경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그의 5월 9일에 감사는 해남에 들러 강진으로 향하고 소신은 군량을 계산하는 일로 밤중까지 공청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외적이 모처에 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가 정병을 뽑아 달양을 구원하라 하기에 신이 100여 명을 거느리고 출발하다가 길에서 가리포의 배에 만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외적에게 생포되었는데 그들의 배에 오르게 하여 무기들을 구경시키고 나서 놓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병사에게 고하기를 가리포, 어란, 달량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급히 군사를 나눠 구원해야 한다고 하니 병사가 신으로 하여금 어란을 구원케 하였습니다. 외적이 달량을 포위하여 전략을 분탕하는데 연기가 3일 동안 하늘을 덮었으며 달량이 함락된 뒤 이 덕견이 단신으로 와서 말하기를 외적과 모처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니 군사를 일으켜 그곳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하기에 신이 그의 말을 감사에게 보고하였더니 감사가 상에게 아뢰어 그를 베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 외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170척의 군사가 약 6,000명쯤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만 명이 쳐들어올 기세는 보이지 않던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외선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중국 배에 미치지 못하므로 한 척에 100명 밖에 실을 수 없습니다. 100척이면 1만 명이고 1만 명 밖에는 더 나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시 변지를 할거한 뒤에 계속해서 개원전을 펼 리는 없겠는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주객이 가지 않으니 그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대진이 아뢰기를 선교가 지당합니다. 동국 통감에 의하면 평안, 함경에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세종만렵에 33척이 비인을 침범하였고 38척이 해주에 침범하였습니다.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그때는 왠이 우리나라의 해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하였지만 지금은 해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청도에는 능히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저들이 죄다 알고 있으니 만약 우리나라가 전라도에 주력하는 줄을 알고 딴 도로 들어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소적이라면 천성, 가덕이 염려되지만 대적이야 어느 곳엔들 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에게 화친을 단절할 사세가 있어 보이던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오직 대마도만은 우리에게 후한 이득을 받아온 터이므로 혹 이를 내세워 다시 통하기를 굳이 청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은 화친을 단절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가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만약 화친을 단절시킨다면 사단이 많을 것이다.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그들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 않더라도 적은 군사로서 누차 침범한다면 우리는 자연 피곤해질 것입니다. 더구나 하삼도는 적지천리로 변하였으니 사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부간의 실상이 클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사신들이 가지고 온 무역물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많다면 이익을 탐내는 마음이 앞선 것으로 달리 원대한 계획이 없을 것이고 적다면 진실로 염려되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지고 온 물품이 적다고 한다. 부사에 대해 혹자는 장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혹자는 대마도주의 아들이 아니라 국왕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절대 대마도주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국왕의 친속이라 하더라도 사치성이 그와 같으면 원대한 사리가 없는 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무상한 그들이라 한들 딴 사람을 제 아비라 청할 리야 있겠는가? 또한 서둘러 신사를 유치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남의 역량을 빌어 인심을 진정시키려는 것인지 우리에게 혼란을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쪽에서 통신사를 절대 보내지 말고 다만 두둑한 선물로서 회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의장 같은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을 접견한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변협이 아뢰기를 이미 서기로서 서로 통하였으니 접견하신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권례의 잔치를 하사하여 먼데 사람을 포용하시는 도량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시에야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마는 지금은 제 임금을 시해한 역적이므로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관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자
허승이 나와서 아뢰기를 성교는 만세에 바꿀 수 없는 정론으로 이 륜을 부식하는 듯이 지극하십니다. 다만 싸움이 계속 일어나 변방이 불안할까 염려되니 생명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악행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그들과 교빙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계획은 잘못된 듯하다 하니 허성이 통신의 편리함을 적극 말하였다. 변협이 아뢰기를 지난 정해년의 전라도 인심을 보면 수령은 장수의 영을 따르지 않고 백성은 수령의 영을 따르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이 일을 보내더라도 상께서 장령을 중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전의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허성이 아뢰기를 공작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를테면 성인은 가상하나 진금 기수를 본 뒤 좋아하는 바가 아니고 또 수토가 맞지 않으니 되돌려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마땅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저들의 의심을 살까 염려될 뿐이다. 모초로 보내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 허성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는 노아 기를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장차 외부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공작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공작을 해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산 권극지가 숙배한 뒤 사직하니 사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우승지 이유인이 예조인 말로서 아뢰기를 해조로 하여금 공작 문제를 의처하도록 전교하였는데 이웃나라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울이 나는 도의에 크게 어긋나고 먼데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에도 어긋납니다. 더욱이 영락 7년에 일본이 코끼리 2마리를 보내자 태종이 받았고 성화에 4년에 일본이 원숭이 1마리와 말 1마리를 보내자 세조가 받았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 만약 되돌려 보낸다면 아예 처음 받지 않았던 것만 못하고 절도에 놓아준다면 상호의 규가기에 드러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장원서에 보내 세를 보탠다면 한편으로는 완물에 빠지는 누가 없고 한편으로는 겨울이 나는 도에 역행함이 없으며 또 처사하는 사이에 규각이 드러남이 없어 큰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회사에 맡긴다면 허물이 더 심할 터이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객사가 돌아간 뒤 제주에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공작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8월 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조인후에게 전교하였다. 일본이 통신할 때 우리나라가 매번 해로로서 어렵게 여기니 그들이 대마 도주의 아들을 보내 말하기를 이것으로서 남침을 삼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을 막아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이다. 대저 두 나라가 서로 교제하게 되면 한 번씩 가고 오는 사이에 번번이 예로서 답해야 하는데 저들이 신왕이 즉위하여 오랫동안 맹세우던 이웃나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다시 체결하려 하니 상정으로 말하면 진실로 의심할 나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의 어려움을 내세워 한 번 청하에도 허락하지 않고 2번 청하에도 굳이 거절하였다. 파도의 험난함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으나 그 가운데 거리낌 없이 왕래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찌 오늘날에만 한결같이 모르는 채 하겠는가.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여 우리를 잘못이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니 그들이 어찌 천경지의를 알겠는가. 지금 석의 회답에 시종 도로의 어려움만을 칭탁하여 그 의리가 분명치 못하고 조어 또한 명쾌하지 못하니 만약 그 흉여극스럽고 경망한 자들이 스스로 예의의 나라에 용납되지 못함을 알아 원망하고 부끄럽게 여기어 하루아침에 화친을 단절한 뒤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그 유감을 풀려고 한다면 이 다음 변방의 걱정거리를 이루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에게 한 가지 시행할 만한 계책이 있다. 즉 저들에게 답하기를 대왕이 지난 정해년 1월에 즉위하였는데 그해 2월에 적선 수십 척이
패방의 변방에 나타나 작패하여 주민들을 살해하고 포로로 하여 남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남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었으니 이는 천리에 용납되지 못하는 그 하늘의 버림을 받을 일이다. 대왕이 인정을 펼 것을 이웃 나라가 눈을 씻고 기다리는 시기야. 그 거주가 이러하였으니 인심을 감복시키고 먼데 사람을 유치하리 한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이는 비록 대왕이 낱낱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해구의 발작을 언금하지 못하고 또 전형을 분명히 보여 경상에 효시하지도 아니하며 이웃 나라 사람을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니 이는 사실 대왕의 큰 수치이다. 일찍이 대왕의 인물을 일컬어왔는데 어찌 이러한 수가 있는가. 그 뒤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적중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하나 둘이 아니었는데도 저마다 말하기를 귀국의 오도 도주와 피난 도주가 우리나라 반적 사을 포동의 꾀를 받아들여 무리를 모아 작패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다 한결같으며 그 얼굴을 직접 보았거나 그 생명을 환히 아는 자도 있었다. 대왕이 만약 신이로서 이 노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이 일은 본시 나의 좌우에서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당 두 도주 및 사흘 포동과 작패 당시에 가세한 적게 4, 5명을 먹고 보내고 또 전후에 포로가 된 백성을 모두 되돌려 보내 패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 대왕의 처사가 광명정대하여 매우 훌륭함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과인이 의당 한 사신에게 척서를 주어 보내 성의를 표할 것이고 파도의 험악함과 도로의 어려움을 사용치 않겠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 사이 어찌 성신이 상호 교부되어 영원히 만세에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한다면 말이 정당한 우리가 장엄하여 저들이 스스로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은 물론 우리 사신을 유치시키는데 급급하여 반드시 저들의 도적을 묶고 보내고 잡혀간 백성들을 되돌려 보낼 것이다. 만약 그래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위명이 어떠하겠는가. 우리 또한 즉시 사신을 보내 살해해야 할 터인데 이는 그 후에 살해하고 정성에 보답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사신을 보내 역적의 뜰에서 이 말을 조아리며 조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신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이나 그 의의는 같지 않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저들이 만약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구실을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신 비변사 이해준은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